안녕하십니까. 수석 애널리스트입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할 종목, 바로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지금 거시경제의 불확실성과 이 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말 그대로 정면 충돌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분석가 비입니다. 맞습니다. 한쪽에선 이거 폭발적인 기회다. 다른 쪽에선 공매도의 덫에 걸렸다. 말이 많죠. 오늘 그 진실을 데이터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좀 충격적인 숫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19.14%.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두산 로보틱스 유통 주식의 거의 5분의 1이 주가 하락에 베팅돼 있다는 뜻입니다. 공매도 물량이죠. 시장의 투기 세력이 지금 엄청난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와, 19%라니 정말 살얼음판에 걷는 기분이겠네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생깁니다. 아니, 이렇게 모두가 하락할 거라고 외칠 때 왜 외국인, 우리가 흔히 스마트머니라고 부르는 이들은 조용히 지분을 늘려가고 있는 걸까요? 이 상반된 신호,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네, 바로 그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오늘 저희는 이 순서대로 데이터를 아주 깊숙이 파고들 겁니다. 먼저 차트와 수급의 힘겨루기부터 시작해서요. 경쟁사와 가치를 비교해보고 AI의 냉정한 예측과 저희 인간의 통찰력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리스크를 점검한 뒤에 구체적인 투자 시나리오까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차트를 통해서 기술적으로 지금이 왜 중요한 변곡점인지 그 근거를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죠. 기술적 분석의 핵심 지표 중 하나인 MACD가 영선 위에서 아주 강력한 매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의 에너지를 보여주는 RSI는 68.12를 기록 중인데요. 이건 마치 자동차 엔진이 레드라인 직전까지 RPM을 끌어올려서 최대 가속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가장 힘이 좋은 구간에 들어섰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와, 이 그래프가 바로 그 미스터리를 한눈에 보여주는 거군요. 붉은색 막대로 표시된 공매도 비중은 19.14%로 아슬아슬하게 높은데 저 초록색 선, 외국인 지분율은 꾸준히 올라오면서 3.67%까지 왔네요. 그렇습니다. 시장엔 거대한 두 세력이 지금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 주가를 끌어내리려는 공매도 세력과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조용히 사모으는 외국인들의 힘겨루기. 이 줄다리기에서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이게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땐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한번 보죠. 과연 지금 주가가 이유 없이 싼 건지 아니면 시장이 뭔가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있는 건지 말이죠. 이 PBR 비교 차트를 보시면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주황색 선이 경쟁사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PBR이 90대까지 치솟은 게 보이시죠? 자, 이제 파란색 선, 두산 로보틱스를 한번 보세요. 저 아래 고작 15.15배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장이 경쟁사의 어떤 배경에 과도한 프리미엄을 주는 동안 실질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현금을 창출할 능력을 갖춘 두산 로보틱스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모습인 거죠. 애널리스트님, 근데 방금 말씀하신 PBR이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좀 어렵게 들릴 수 있거든요. 혹시 좀 쉽게 비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PBR은 아주 쉽게 말해서 회사의 실제 가치 대비 시장에서 매겨진 가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BR이 15배라는 건 이 회사가 가진 순자산 1원어치를 시장이 15원에 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PBR이 낮다는 건 그만큼 가격표가 좀 싸게 붙어 있을 가능성, 다시 말해 세일 중일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나온 모든 데이터를 저희 AI 예측 모델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과연 기계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그리고 저희 인간의 통찰은 그 예측에 어떤 부분을 더할 수 있을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 AI 모델이 내놓은 예측 결과입니다. 주황색 선을 보시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91,724원 수준까지 살짝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최근에 가파르게 오른 것에 대한 기계적인 피로감, 그리고 중동 리스크 같은 거시경제 불안 요소를 반영한 상당히 이성적이고 보수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GRU라는 건 뭔가요? 네, GRU는요, 과거의 주가 패턴이나 거래량 같은 데이터를 순서대로 학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아주 똑똑한 계산기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아, 과거에 이런 상황에서는 주가가 보통 이렇게 움직였지 하는 패턴을 수없이 학습해서 가장 확률 높은 결과를 딱 내놓는 거죠. AI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성적인 기준선을 제시해줍니다. 아주 견고하죠. 하지만 바로 여기에 인간의 통찰력이 더해져야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AI는 비이성적인 시장 심리, 일종의 광기 같은 건 완벽하게 계산하기 어렵거든요. 특히 지금처럼 19%라는 극단적인 공매도 비율이 쌓여있을 때 터져나올 수 있는 숏 스퀴즈의 그 폭발적인 에너지는 과거 데이터에는 없던 새로운 변수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I의 이성적인 예측에 시장의 비이성적인 잠재력이라는 변수를 더해서 봐야 하는 거죠. 네, 기회만 볼 수는 없겠죠. 모든 투자에는 당연히 리스크가 따르니까요. 이제 잠시 화면 톤을 바꿔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위험 요인들을 냉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차트가 공매도 세력들이 믿고 있는 구석입니다. 먼저 검은색 선인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 빨간 점선 미국 국채금리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녹색 선인 VIX, 소위 공포지수까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성장주에 부담을 주는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네, 듣기만 해도 시장 분위기가 차갑게 느껴지네요. 그렇다면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 대비해야 할 이 모든 긍정적인 분석을 단 한 번에 뒤엎어버릴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숨겨진 리스크는 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글로벌 제조업 설비 투자의 빙하기가 찾아오는 시나리오입니다. 만약에 지정학적 갈등이 격화돼서 유가가 150달러를 돌파한다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다시 공격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은 비용 부담 때문에 로봇 도입 같은 신규 투자를 전면 중단하겠죠. 두산 로보틱스의 주문이 말 그대로 끊기는 겁니다. 이런 블랙스완이 현실이 된다면 주가는 7만 원대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이제 다시 화면 톤을 바꿔보겠습니다.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했으니까요. 이제 이 분석을 어떻게 실제 투자 전략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 저희의 플레이북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막대가 옆으로 누워있네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네, 이건 특정 가격대에서 얼마나 많은 거래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매물대 차트입니다. 저기 가장 긴 막대가 있는 89,590원에서 91,600원 구간, 즉 POC, 포인트 오브 컨트롤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고 팔았던 가격대라는 뜻이죠. 중요한 건 현재 주가가 이 거대한 매물대를 뚫고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 구간은 저항선이 아니라 마치 콘크리트 바닥처럼 아주 튼튼한 지지선으로 역할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매수는 저 콘크리트 바닥 지지선 상단인 91,000원에서 92,500원 사이에서 조정을 받을 때 분할로 접근하는 게 좋고요. 목표가는 1차로 10만 5천원, 만약 숏스퀴즈가 터진다면 전고점인 12만 원까지도 열어둡니다. 하지만 만약 84,500원이 깨진다면 그땐 우리의 분석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즉시 리스크를 관리하는 원칙, 이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군요. 65% 확률의 상승 시나리오는 양호한 실적 발표를 기폭제로 숏스 퀴즈가 빵 터지는 경우, 그리고 35% 확률의 하락 시나리오는 아까 말씀하셨던 거시경제 충격이 현실화되는 경우로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최종 결론은 두산 로보틱스 투자는 현재 비대칭적 베팅이 가능한 구간에 있다는 겁니다. 손절 라인까지의 잠재적 손실이 약 15%, 목표가까지의 기대 수익이 약 27.5%니까요. 이걸 저울질해 보면 계산은 명확해지죠. 다시 말해 우리가 감수해야 할 리스크보다 얻을 수 있는 보상의 매력도가 통계적으로 더 높다는 판단입니다. 네, 오늘 분석의 핵심 꼭 기억해야 할 4가지입니다. 거대한 수급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주가는 상대적으로 싸 보이며 곧 있을 실적 발표가 모든 것의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반드시 자신만의 원칙과 전략을 가지고 이 변동성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데이터가 담긴 리포트 원문은 저희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본 내용은 투자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